실리콘밸리를 따라하면 망하고 국내 학원 원장님 문제를 풀면 돈을 법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한국 AI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진 한 장으로 칼로리를 알려주는 앱이 연 매출 수백억을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미국식 대박을 한국에서 그대로 복제하려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만 존재하는 틈새를 파고들면 오히려 경쟁 없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틈새, 한국형 니치마켓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불편함에서 출발하는 개발, BTD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공식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불편함을 골라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어라는 장벽 뒤에 숨어 있는 시장을 골라야 합니다. 먼저 이상한 역설 하나를 보겠습니다. AI 도구는 전부 미국에서 나옵니다. 챗 GPT도 클로드도 커서도 전부 영어권 회사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로 만든 서비스가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버는 곳은 오히려 한국 같은 비영어권 로컬 시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앱을 하나 내놓으면 전 세계 수천 명이 똑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기획을 100명이 동시에 찍어낸다고. 그런데 한국어로 한국 제도에 맞춰 한국 특정 직업군을 위해 만든 서비스는 어떨까요? 경쟁자가 100명에서 두세 명으로 줄어듭니다. 심하면 아예 없습니다. 실리콘밸리 개발자는 한국 학원의 원비 정산 방식을 모릅니다. 한국 공인중개사가 매물 설명을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부가세 신고가 뭔지,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가 왜 사활이 걸린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 무지가 곧 우리의 해자입니다. 영어권 대형 서비스가 절대 못 들어오는 영역이 한국어 안에 통째로 남아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니치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시장이 두껍습니다. 전국의 학원이 8만 개가 넘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가 11만 개 이상입니다. 음식점은 70만 개 규모입니다. 한 직군만 제대로 잡아도 잠재 고객 수만 명이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니치가 돈이 될까요? 제가 관찰한 성공 패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 유형, 글로 먹고 사는데 글쓰기가 지옥인 직군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 하나 올릴 때마다 설명글을 써야 하는데 하루에 수십 건씩 쓰다 보면 전부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은 중복 매물 설명에 불이익을 줍니다. 매물 정보만 넣으면 매번 다 설명글을 뽑아주는 도구. 이것만으로도 월 몇만 원씩 낼 중개사가 줄을 섭니다. 요식업 사장님의 리뷰 답글도 똑같습니다. 답글을 안 달면 플레이스 순위가 밀리는데 하루 장사 끝나고 답글 30개 달 힘이 남아있는 사장님은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 서류와 규정에 파묻힌 직군입니다. 학원 원장은 교습비 조정, 환불 규정, 원비 안내문을 끝없이 만듭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평가제 서류에 시달립니다. 요양원, 병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한국 제도가 만들어낸 서류라는 겁니다. 해외 서비스가 손댈 수 없고 국내 대기업이 들어오기엔 시장이 애매하게 작습니다. 그 애매하게 작은 시장이 1인 개발자한테는 딱 알맞은 크기입니다. 세 번째 유형, 돈은 잘 버는데 IT에는 약한 직군입니다. 이게 사실 핵심 필터입니다. 개발자를 상대로 개발 도구를 팔면 지옥입니다. 고객이 너무 똑똑해서 직접 만들어 버리거든요. 반대로 인테리어 사장님, 농산물 직거래 농가, 필라테스 원장님을 상대하면 어떨까요? 이분들은 월 매출 수천만 원을 찍으면서도 견적서를 아직 수기로 씁니다. 엑셀만 자동으로 채워줘도 감동하는 시장입니다. 이제 이 세 유형을 하나의 공식으로 압축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세 가지 질문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질문 하나, 이 시장에 이미 돈이 돌고 있는가? 그 직군이 이미 뭔가에 월 몇만 원씩 쓰고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광고비, 배달앱 수수료, 세무 기장료, 뭐든 좋습니다. 이미 지갑을 여는 시장은 우리한테도 지갑을 엽니다. 반대로 공짜에 길들여진 시장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결제 버튼 앞에서 멈춥니다. 질문 둘, 매주 반복되는 텍스트 노동이 있는가? AI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건 결국 글과 서류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글쓰기 노동을 찾아야 구독 모델이 성립합니다. 리뷰 답글은 매일 쌓이고
매물은 매주 올라오고 안내문은 매달 나갑니다. 반복이 곧 구독료입니다. 질문 셋. 그 직군만 아는 맥락이 필요한가? 아무 맥락 없이 챗GPT에 물어봐도 나오는 결과물이면 탈락입니다. 학원 환불 규정, 부동산 표시 광고 규제, 플레이스 상위 노출 문법처럼 그 바닥 사람만 아는 맥락이 녹아 있어야 챗GPT 대신 우리 서비스를 씁니다. 지난 영상에서 껍데기만 씌운 앱은 걸러진다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이 바로 껍데기와 알맹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세 질문을 전부 통과하면 만들 가치가 있는 니치입니다. 하나라도 막히면 미련 없이 버리시면 됩니다. 니치를 정했으면 실행은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잠입입니다. 그 직군이 모여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은 이게 정말 쉽습니다. 네이버 카페, 밴드, 카카오, 오픈 채팅에 직군별 커뮤니티가 전부 살아 있거든요. 학원 원장 카페, 중개사 밴드, 사장님 오픈 채팅에 한 달만 들어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매일 하소연하는 그 문제가 곧 사업 계획서입니다. 시장 조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이 단계는 지난 영상 그대로입니다. 기능 하나짜리 MVP의 결제 버튼을 붙여서 내놓습니다. 다만 한국 니치에서는 한 가지가 다릅니다. 완성도보다 그 바닥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랜딩 페이지에 콘텐츠 생성 자동화라고 쓰면 아무도 안 삽니다. 플레이스 리뷰 댓글 사장님 대신 달아드립니다 라고 써야 삽니다. 고객의 언어로 팔아야 고객이 알아봅니다. 3단계가 한국 시장의 진짜 치트키인데 유통도 그 커뮤니티에서 끝낸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유저를 모으려면 광고비를 태워야 합니다. 한국은 원장님 카페에 후기 하나 제대로 터지면 그 주에 수백 명이 들어옵니다. 좁은 시장일수록 입소문이 빛의 속도로 돕니다. 니치의 좁음이 마케팅에서는 오히려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함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째, 니치와 무인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좁은 건 좋은데 너무 좁으면 시장 자체가 없습니다. 잠재 고객이 최소 수천 명은 되는지 커뮤니티 회원 수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규제 지뢰밭을 피해야 합니다. 의료, 법률, 세무, 금융은 한국에서 자격사 제도와 표시 광고 규제가 촘촘합니다. AI가 세무 상담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자격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자격사의 잡무를 덜어주는 포지션으로 가야 안전합니다. 셋째, 네이버와 카카오의 길목은 피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다음 분기에 기본 기능으로 넣을 만한 아이템이면 우리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증발합니다. 플랫폼이 굳이 안 만들 만큼 좁고 귀찮은 영역, 거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 도구는 전 세계가 똑같이 씁니다. 파일을 만드는 건 도구가 아니라 시장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뒤에는 실리콘밸리가 영원히 못 들어오는 시장이 수백 개 숨어 있습니다. 돈이 이미 돌고 텍스트 노동이 반복되고 그 바닥만 아는 맥락이 필요한 곳.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찾으셨다면 지난 영상의 공식대로 이번 주말에 MVP부터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찾은 니치를 실제로 검증하고 첫 결제를 받아내는 과정을 다루겠습니다.